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 그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변화된 상황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화 그룹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코아스 측의 두 번째 무기. 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나올 공산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거는 여러분 아티클을 통해서 코아스 측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한 아티클이 나온 거 좀 보면서 제대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리매매 이후에 비상장 상태로 가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중기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뭐 이런 관점에 대한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이거 말씀 잘 들으시고 꼭 대박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화그룹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저는 항상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대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신속히 말씀을 드릴 거고 정확한 정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네, 갖고 계신 보유주 해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문자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화 그룹 자체는 장외 쪽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반절의 움직임이 좀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약간 올랐다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반전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머투에서 코아스 이화전기 감자부담 강력 대처할 것 이렇게 나왔죠. 자, 강력 대처할 것 여러분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가처분 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오늘 나온 아티클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보시면 백대일 감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법적 대응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죠? 네, 요게 결국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서 그 논리에 대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자 달성을 주장하면서 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을 희석해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부당한 시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화 사측의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했고, 그러니까 코아스 측에서는 감자 맞고 순환 출자 지배구조를 청산하겠다. 자산, 보존, 그리고 정상화 추구, 뭐 이렇게 아티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화그룹 주주연대만을 유일한 대표단체로 인정하고 지금 현재 코아스가 이화전기 지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네. 코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화 사측은 이화그룹 주주연대를 구슬러 가지고 또 한 번 그 감언이설로 속이는 그런 건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코아스가 이화그룹을 인수한 것도 뭐 사실 다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나 적과의 동침보다는 코아스 측하고 주주연대가 연대하는 것이 100번 낫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고의 상패시킨 이화그룹과 같이 손을 맞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코아스 측의 이런 확실한 견해를 이번에 표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지분을 가진 이화전기 지분을 가진 또 이트론 지분을 가진 코아스 측을 인정을 해야죠. 당연히 이제 그게 맞는 얘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코아스 측은 이제 CB나 BW 물량이 그 행사가 지난번에 9월 25일 날 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현재 추가 상장 공시가 정정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코아스 같은 경우도 비교적 지금 현재는 이제 반전을 할 개연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는 이화그룹 측에서는 이 코아스 측을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코아스 측의 두 번째 무기가 바로 가처분 신청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오늘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건의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바로 나올 듯 싶습니다. 조만간 이제 나올 듯 싶어요. 연휴가 이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를요,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히 좀 봐야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객체 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고, 의결 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제한하는. 그러면 코아스 측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제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감자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결 금지 가처분. 하지만 주총 자체를 금지해 버리면 뭐 감자고 뭐고 아무것도 일단 그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총이 일단 개최가 안 되니까. 어떤 유형으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이거는 임시로 막겠다는 얘기죠. 임시로 막겠다는 얘기고, 또 영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면은 일단 그거는 주총이 이제 그러면 이제 개최가 안 되는 거니까 아마 이번에는 임시로 막는 그런 조치 정도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절차, 가처분의 절차는 이런 식으로 절차를 일단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 내지 3주가 소요된다고 그랬죠. 근데 긴급한 경우에는 수일 내에도 결정되고 본안 소송까지 포함하면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리매매 이후에 정리매매 때 뭐 사가지고 단기로 어떻게 차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연히 주식을 팔 이유는 없어요. 상황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은 파는 것 의미가 없어요. 호가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중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량 유지하고 보시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지분율, 저기 뭡니까 그 매물, 매수 매도 호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는 일단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의미는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나 큰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네요. 80주짜리가 410만 주 나와 있네요. 이건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량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진짜 매물인지 가짜 매물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걸로 보시는 게 당연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EID 같은 경우는 47.77% 지분이에요. 그죠? 그 정도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그리고 이화전기는 소액주주연대 지분이 23.77. 이트론 같은 경우는 20.12%로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속속 이제 변하는 변화 과정, 그리고 가처분 건에 대한 이야기 공시가 나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요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문자 주신 분에게는 좀 더 소상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갈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잭팟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한번 대박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